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해야 될 고시는 류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채용 대비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서 접수가 있어요, 여러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래서 이 원서 접수만 잘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알죠? 지원자 전원은 이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불성실 작성자만 제외된대요. 그러니까 적합 판정만 나오면 일단 시험은 볼 수 있게 돼요. 시험을 봐야 여러분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부터 서류를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준비만 잘 하시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서류에서는 일단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면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되겠구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류에서 까다로우면요. 필기에서 어찌 보면 조금 더 편한 어찌 보면 경쟁률을 가질 수 있는데 서류가 간단해지면 필기에서는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5월 11일 날이고요. 채용 인원 2배수 선발이래요. 2배수 선발이라는 건 여러분 딱 2배를 뽑는다는 소리고요. 2배에서 또 마지막에 면접시험에서 나머지 한 명씩을 또 제거하겠다는 소리죠. 제거란 말이 참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좀 잔인한 어찌 보면. 1.2배수 막 그러면 필기시험 붙으면 거의 붙은 거야 라고 판단도 되겠는데 2배수에 뽑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이 떨어져요. 약간 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면접시험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요 필기시험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게요. 모집 단위가 있고요. 일반 행정이 있고 공학이 있는데 공학은 지역 인재로 뽑고요. 네, 건축기계, 전자, 화공, 정보기술, 그다음에 일반직 6급이 있습니다. 5급과 6급이 있고요. 각각 100문항, 80문항이 주어져 있고 직업 기초 능력이 60이고 한국사 20, 영어 20으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전공이 들어가요. 영어 대신에. 여기는 영어가 10, 한국사 10 주어집니다. 확실한 건 여기 직업 기초 능력이 전부 다 여러분 60개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60문항이 다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시험 시간 여기는 100분이고 여기는 80문제니까 80분이 주어지더라. 객관식이고 오지택일형, 오지선다죠. 그러니까 하나를 쿡 잘 찍어야 되는데 확률은 20%밖에 안 되죠, 여러분. 네. 자, 직업기초능력에는 도대체 어떤 게 나오는가 봤더니 직업기초능력에 여러분 NCS에 총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 10개 영역 중에서 여긴 여러분 6개 영역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조직이해 능력. 조직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위계 질서가 있는 약간 위아래가 있는 그런 회사나 공단이나 그런 데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은행권이나 이런 류는 다 나오는 약간 공부와 외워야 될 것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에 대한 비문학 잘 풀 줄 알면 되는 내용들. 네. 수리 능력은 마찬가지죠. 중학교 수학 정도의 수학입니다.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중학교 수학만 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문제 해결이 문제예요. 얘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처럼 거대한 지문이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문제 해결이래요, 이게. 의사소통 능력처럼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존재할 수 있고요. 거대한 표가 나와놓고 거기서 계산을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완전 수학인데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도 문제 해결이래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 그러면요. 10개 영역이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짬뽕으로 다 나온다. 에이, 뭐야. 중요한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업윤리는 그냥 일반적인 윤리, 도덕, 매너, 국제 매너, 국제 예절, 이런 것들 투성이에요. 이것들은 조금 쉬울 거고요.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 이제 한정된 시간 자원, 예산 자원, 인적 자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묻거든요. 여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비가 돼요. 보통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00문항에 여러분 100분이란 말이에요.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할 텐데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문제 7분, 8분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선별해서 넘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시험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을 용인하고 버리고 용인하고 버리고 그걸 잘해느냐? 그 정도라고 보이면 됩니다. 의사소통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사소통은 한 문제당 1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리는 한 문제당 한 30초, 40초 정도 잡아야 됩니다. 쉬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수학이 어려워요. 전 수학을 잘 못해요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학에서 어차피 시간을 소비할 테고, 오히려 그러면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이쪽에서 좀 더 빨리 푸셔야 될 겁니다. 수학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쪽을 조금 많이 줄이시는 게 맞고요. 네. 흔히 말하는 자신 있는 데서 많이 줄이세요라는 소리인데, 네. 자, 한국사는 전범이고요. 영어는 문법, 어휘, 독해가 나오고, 전공은 해당 분야 전공학 전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발 배수는 모집 단위별 채용 인원의 2배수 선발이 주어져 있는 거죠. 당 채용 인원 1명인 모집 단위의 경우는 5배수, 채용 인원 2명인 경우는 3배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직업기초 능력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 다 맞고, 이거 절반 맞고, 이거 절반 맞아도 여러분 80점이죠? 네. 그 사람하고 이거 40점 맞고 20점 맞아도 80점이죠? 그 사람하고 누가 붙는다? 요걸 잘하는 사람이 붙는다. 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요렇게 나옵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여러분 일단 9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요. 문서 2에 문서 작성, 문서 2에 문서 2에 문서 2에 이렇게 구분이 좀 주어져 있는데요. 보면요. 중문이 등장하고 있고 단문이 등장하고 있고 장문도 등장해요. 장문에는 2개짜리가 등장하죠. 조금 길다 싶으면 2문제짜리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어떤 내용인가요? 라는 개념이에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 네, 그죠? 유형근무제, 사무관리규칙, 보도자료, 임직원 행동 강령 요런 것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뭐 민원 처리 규칙이나 강령이나 뭐 이런 것들 등장하면 조례 이런 거 등장하면요. 법을 막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빨리 보는 어찌 보면 습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은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가 갑자기 뜬 등장했죠. 업체 선정과 연수 시절 결정인데요. 분명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업체가 그러면 가장 적절합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연수 시절이 가장 조건 좋습니까?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한 문제당 1분에 풀기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 그러면 문제를 진행했을 때요. 여기까지 쭉 왔을 때 뭐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요거 딱 보자마자 아유, 넌 나중에. 어유, 넌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셨어야 될 만한 문제들이에요. 알겠나요? 네. 이건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안 푼다는 건 아니고 일단 넘어갈 걸 다 넘어간 후에 끝까지 본 후에 다시 넘어와서 돌아와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가 나왔는데 표랑 단문 이렇게 나왔죠. 상여금, 지급, 소득세, 뭐 국외 이점이 계산하는 문제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나왔는데 문제 해결에는 자료 이해가 나오고 자료 적용이 나오고 계산이에요. 이거 막 계산한 것도 나오고 네, 막 짬뽕으로 막 나옵니다. 자원관리 능력에서 또 수익 체계를 구하래요. 계산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수익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자원관리 능력도 여러분 어찌 보면 수리랑 비슷하죠. 문제 해결에서도 수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도 해요. 또요. 의사소통 능력, 흔히 말하는 네,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독해력이 좋으신 분도 잘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도 독해력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본다면 수학하고 국어 잘하는 사람이 네, 구수래요. 국어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NCT를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네. 근데 수학도 어찌 보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계산력, 국어도 독해력도 어찌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그런 독해력, 각각의 고유한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지 어쨌든 나오는 거라서 단시간에 네, 팍 올리고 막 내 능력을 팍 올리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팁을 한번 갖고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팁을 갖고 여러분이 푸는 법을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팍팍 늘기는 어려우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독해력이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갑자기 며칠 내에 내 독해력이 확 늘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 위주로 내가 요 부분은 요것만 보면 되는구나. 내가 요런 건 요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단시간 내에 모든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여러분 분명히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던 능력들이라도요. 자꾸 팁들을 보고 적용시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네, 순풍이죠.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 쭉 보시면 알아요. 골고루 나오는데 뭐 죄다 보면 막 계산 막 내용 읽고 평가 막 판단 이런 등등등 내용 나옵니다. 실제로 문제 보시면 여러분 또 정확히 더 아실 거예요. 네. 자, 문제 해결 조직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본부의 특성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네, 산업인력공단
네. 어차피 지원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면접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일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은근히 들어간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것들이 네, 조직에는 들어가더라. 직업윤리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자, 쭉 넘어가서 네, 나옵니다. 일단 정보 능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활용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예요. 많이 외워야 될 부분들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보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갑자기 지금 컴퓨터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건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그게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정도로 풀 수는 있겠어요.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60번, 59번 요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60분을 주고 만약에 60문제를 푸세요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1번부터 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풀면 알겠지만요. 분명히 오래 걸리는 문제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쓱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걔 때문에 2, 3분이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60분의 시간을 60분 안에 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풀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서 이걸 3분, 4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쯤 가면요. 여러분 시간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번까지 풀었는데 60분이 다 지나갔어요. 거의 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분 동안에 내가 나머지 뒤에 40문제랑 이거 10문제 또 풀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능력이 원래 100이었다면요.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의 능력은 50도 안 돼 있어요. 내 능력의 절반도 안 돼 있어요. 거의 한 20, 30에 가까운 능력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조마 그런 마음으로 풀고 있을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60문제 따로 보고 덮고 그 다음에 20문제 따로 덮고 뭐 20문제 덮고 이렇게 했으면 뭐 괜찮겠지만 같이 보는 거였으면요.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망쳐버리는 경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어찌 보면 이 시험의 키포인트예요. 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네. 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네. 내가 이 부분까지 네, 풀었는데 여기 중간에 넘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 60분까지 60분을 내가 다 풀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넘어간 게 20개라도 일단 60번까지 보는 게 여러분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네 60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제가 잘못 예를 들었네요. 한 50분 정도까지 여기 60번까지 다 보는 거예요. 50분에 60분까지 다 보는 거예요. 대신 중간에 20개는 비어 있다고 쳐봐요. 네. 20개는 비어 있고 엄밀히 말하면 40문제를 지금 50분에 푼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40문제를 50분에 풀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나아요. 그러면 10분 동안에 20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요. 능력이 100은 아닐지언정 80, 90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다 본 사람과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종쳐야 되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기 전에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10분, 20분 남겨놓고 마지막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60번을 딱 찍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요때 라인의 문제들을 보세요. 갑자기 계산 자원 관리 능력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버리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마지막 거쯤 되면 막 긴박하고 막 급한 마음 속에서 문제를 푸는데 딱 봤는데 1분 내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막 마지막에 우르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포자기 돼요. 이렇게 돼요.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데 내가 한 10분, 20분을 남겨놓고 봤다. 중간에 띄어놔도 돼요. 다 보고 나면 여러분 편해져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시간을 10분 동안 소비해도 아 이건 못 풀어. 이건 버려. 이건 할게. 버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선택도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찍을 것,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한번 풀어볼 것, 이런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건 역시나 계속 하다 보면서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잠깐 기대하시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내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필요성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는요. 한국사 검정 능력 중급 수준으로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온다고 적혀져 있네요. 잘 보시면 될 거고 영어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 등장하는 것 같아요. 토익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대충 알겠죠? 그럼 어떤 식의 문제가 등장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실제 여러분 기출 문제예요. 다음은 땡땡공단의 여비규칙의 일부입니다. 여비규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떤 회사든지 간에요. 어떤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주잖아요. 출장을 보낼 때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 돈에 어찌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할 때는 뭐
기차비는 기차비를 그대로 줄 거야. 비행기비는 누구는 어디까지 줄 거고 어떤 등급까지 줄 거고 어떤 등급까지 줄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자는 거는 과장급은 몇만 원, 뭐 부장급은 몇만 원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 일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출장일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일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잡비라고 하는 거죠. 그 돈도 여러분 급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그 식비도 여러분 급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장이 먹는 밥하고요. 사원이 먹는 밥비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비 규칙이라고 하면 매번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 그거 이렇게 생각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뭔 소리야?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비 규칙, 무슨 규칙, 조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빠삭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K 차장이 서울에서 도쿄로 정급 면역을 받아서요. 25세제곱에 이사 화물을 3,000달러를 주고 이전했어요. K 차장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단 이사 화물의 부피당 단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25세제곱을 보내는데 3,000달러가 들었다는 소리는요. 1세제곱당 몇 달러가 드는지를 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은. 그럼 25분의 3,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일단 그냥 나누세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냥 나누면 여러분 자 이걸 안 적고 나누는 거예요. 안 적고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산만 잘 하시면 되죠. 일단은 5가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러분 뭘 곱하는 것도 좋아요. 4를 곱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럼 얘가 100이 되죠. 깔끔하게 100이 되고 얘는 12,000이 되니까 쓱쓱 지워지면서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 120이 나오나요? 네. 얘는 12,000이고 얘는 100이기 때문에 쓱쓱 지워지면서 120이요 라고 구해도 되고요. 5로 나눠서 일단은 5분의 600이네. 5로 한번 더 나누면 120이겠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네. 판단은 다양합니다. 아무튼 제곱 세제곱당 세제곱당 120달러예요. 네,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국외화물 운송비에 대한 규칙이 나와요. 외국으로 부임하는 직원에게는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 기준은 국외화물 운송비는 다음에 이전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실비라는 거는 실제로 들었던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15세제곱 이하는요, 그냥 전부 다 준대요. 근데 15세제곱 초과의 사물은 15세제곱까지는 실비를 주는데 15세제곱부터 25세제곱 이하까지는 이전비의 50%를 더한 금액만 주겠대요. 네. 그러니까 아하 15세제곱까지는 전부 다 돈을 다 주겠대요. 그럼 15세제곱 곱하기 120달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얘한테 2를 주세요. 두 자리 계산하지 말고 2를 주면 얘가 30이 되고 얘가 60이 되죠. 30하고 60을 곱하면 여기가 1,800달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된 10세제곱이죠. 25세제곱으로 지금 이사를 했으니까 초과된 10세제곱은 어떻게 주겠대요? 네, 실비의 50%만 주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60달러 퍼 네, 세제곱으로 계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00달러를 주겠대요. 그래서 2,400달러는 지급이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국외 이전비를 구하세요 했을 땐 여기선 답은 2번 이렇게 등장하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들입니다. 근데 이걸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네, 여러분 일단 이런 문제를 우리가 1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참 고민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네, 쉽지는 않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1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푸는 건데 1분 내에 풀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를 슉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라고 생각하실 만큼 잔소리를 많이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의 큰 힘이 될 거니까요. 자, 모든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 한 문제를 푸는데 어떤 팁 요만한 것만 보여주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요것만 보면 되죠? 라고 하는 그런 풀이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그게 안 보이면 끝인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던 간에 이 문제를 정석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깨달아야 되고 계속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풀이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 방에 풀 수 있는 풀이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게 보이면 가능한 건데 안 보일 때도 여러분 예상을 해야 돼요. 수학도 여러분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안 보이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다시 정석으로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만한 것보다는요, 여러분.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를 푸는데
얘를 풀려면 20초 걸리고 얘를 풀면 20초 걸리고 얘를 20초 걸려요. 그러면 100초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1분 40초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팁을 알아요. 요걸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서 10초. 요걸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서 10초. 요걸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서 10초가 걸렸다고 해봐요. 그럼 30초가 줄었단 말이에요. 70초에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추 1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마다에 요만한 팁들을 자꾸 내가 익히고 계산하는 과정들 점점 빨리 하고 이해하는 과정들 점점 빨리 한다면 시간을 1분 내로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팁이 되는 거지, 한 방에 얘는 이렇게 푸는 거죠, 얘는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무슨 우리가 쪽집게도 아니고 이건 나옵니다 했을 때 그러고는 모르겠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시험에서 요것만 보면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최우선이 독해와 수학 계산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학 계산하는 방법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응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지 마시고 자꾸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요, 이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은 제 걸 버리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과 제 거의 방법에서 딱 붙였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그걸로 또 발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제 것만 강조하는 거는 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요도 안 할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네 하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접근하시되, 그리고 여러분 NCS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맞는데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특성 이런 문제는 이렇게 걸리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거 풀면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문제를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 딱 봤을 때 이 문제 내가 3분 걸릴 것 같아,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20초, 30초, 20초, 30초 그렇게 막 풀 수 있는 걸 막 다 풀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끝까지 도달했을 때 다시 올라와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됐겠죠? 그때 이제 천천히 1분, 30초, 2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넘겨, 찍어,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계속 똑같은 설명 계속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